안녕하세요. 그냥 하자게 하자기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그냥 해볼까요? 부모가 되면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녀 교육에 제가 가장 중점을 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태도를 다른 말로 인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태도가 인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곧 태도가 인성이거든요. 그것은 태도는 인성에서 기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에서 기인된 게 태도잖아요. 그래서 즉 저는 그 사람이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살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싶은 건 어떤 뭐 국영수 1등급이 아니라 태도 교육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태도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태도, 주식에도 대장주가 있듯이 대장주가 그 시장을 견인하잖아요. 그것처럼 태도에도 대장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장 태도를 키우는데 집중을 했답니다. 대장 태도를 키워 놓으면 그 나머지 태도들은 쭉 따라와요. 어떤 태도라도. 그러니까 대장 태도 하나만 잘 형성을 해두면 부모가 사실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장 태도가 있는 아이들은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잘 살아내는 것이거든요. 자기 삶을 자기가 잘 스스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자립이라고 하잖아요. 부모 교육의 중점 핵심이기도 하고 저는 교육 자체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 목표든 부모가 교육하는 부모 교육의 목표든 우리가 교육의 핵심 목표는 자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립하는 태도의 대장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독서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 6학년 때까지는 아이 교육에 가장 중점적으로 독서 태도를 형성해 두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한참 막 지금도 그렇지만 독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독서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어떤 능력, 문해력이나 이해력이나 독해력이나 뭐 논리력이나 그런 배경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키우기에는 독서가 가장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서 교육을 해라. 물론 맞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를 통해서 효과를 검증하고 있고요. 저도 제 자신을 통해서 독서로 문해력, 이해력, 독해력, 기억력까지, 논리력까지 키워지는 것을 저 스스로도 체험하고 있고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독서를 중요하게 한 것은 그 능력 키우기보다 독서 영재, 뭐 독서를 잘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는 욕심이 먼저가 아니라 그 욕심이 없었다고 하면 사실 부모로서 저는 사실대로 그 욕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보다 먼저는 책 속에 길이 있다 라는 말을 제 삶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책 속에는 나의 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 속에는 나의 결이 있고 나의 결대로 나의 길을 살아가는데 독서만한 게 없더라고요.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를 아이가 제 품 안에 있을 때 사춘기가 되면 자립을 위해서 품을 떠나고 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다 알아서 한다 하고 또 실상 현실적으로 사춘기가 되면 책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책을 즐겁게 읽는 아이로 키워두더라도 학교 수업 있지요. 수행평가해야 되지요. 또 뭐 다양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지요. 친구도 만나야 되지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접하니까 스마트폰 세상도 좀 즐겨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시간이 줄어들어요.
수행평가를 위한 독서 정도를 간간히 할 정도? 초등 때처럼 책을 옆에 끼고 손에 놓지 않고 그런 정도는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등기 내내 아이가 지금도 학원을 다니지 않지만 아마 대한민국에 학원 다니지 않는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아이는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어, 초등학교 때도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교 생활에 즐겁게 충실했고 학교 생활이 전부였고 또 방과 후에는 방과 후 수업도 안 했어요. 방과 후 수업도 안 하고 학교 그냥 본 가정 수업만 충실히 즐겁게 하고 그 이후에는 신나게 놀고 아이들은 놀기 위해서 세상에 왔고 노는 게 공부잖아요. 놀이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신나게 놀았고 그리고 또 신나게 놀다가 지친 그 시간에는 신나게 책을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초등 공부 독서 토론 글쓰기가 전부다라는 책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생각해 조금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그 독서, 아이 생각력을 키우는 독서, 그러니까 문해력, 이해력, 독해력을 위한 독서, 논술력을 위한 독서가 아닌 생각력을 키우는 독서에 관한 책을 이렇게 출간했지요. 근데 오늘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만약에 아이들이 초등기까지 독서력을 키워줬더라면 독서를 좋아하는 생활화하는 매일 독서하는 태도를 키워줬더라면 참 괜찮을 텐데 미처 그러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사춘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많이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사춘기에 그렇게 독서가 중요했느냐, 지금이라도 독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사춘기 독서 가능할까요?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다 자기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아이들이 더 재밌고 즐거운 스마트폰을 접했기 때문에 독서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지금이라도 독서하는 태도를 길러주기를 저는 강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학생, 고등학생, 책을 읽긴 읽었겠지만 책을 즐겁게 읽는 태도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했다 하면 만약에 아이가 그러했다 하면 부모도 책을 즐겁게 읽는 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겠지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너 책 읽어라가 아니라 책, 책 속에는 우리의 길이 있다 하니 우리의 길을 잡아보자. 그리고 살아가면서 방황도 있고 혼란도 있고 희노애락이 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 책을 읽어야 한다. 그 중요함을 알았으니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읽어보자 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는 책을 읽게 하는 게 아니라 책을 권하는 역할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럼 책을 권했는데 아이가 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책을 권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혜가 조금 필요해요. 사춘기 아이들은요,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가 좀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기까지 책을 중학교 때까지도 책을 즐겁게 읽었던 것 같아요. 딸아이가 그렇게 읽었는데 이제 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책을 읽지 않아요. 그래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쭉 책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늘 제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제가 읽고 너무 좋은 책들은 아이한테 책을 사서 줘요. 그럼 책 아이가 읽느냐? 네, 바로 읽지 않더라고. 읽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제목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거 그때 엄마가 책 사준 건데 라고 기억을 하고요. 특히 저는 아이 생일날 책을 2권이나 3권 해서 앞에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그 생일 기념으로 책을 선물한다는 메모를 남겨서 책을 선물합니다. 아이가 자기 생일날 어떤 책을 받았다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를 기억하더라고요. 저는 책 제목만 읽어도 책을 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선물하는데,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줄곧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고 방학이 되면 책을 읽기도 하고요. 좀 살다가 무료하고 좀 힘들 때는 서점을 가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사오기도 해요. 그치만 지금 이제 사춘기인데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책을 읽어보자 해서 부모와 아이가 같은 책을 사서 읽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좋아하는 책을, 또 아이가 이 책을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을 권한다는 건 그 책에 대해서 부모가 안다는 거거든요. 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책이 무엇일까? 내 아이가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책을 선택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좋다는 베스트셀러나 좋다는 책을 선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이 마음에 닿아야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가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 삶에서 어려움에 부딪힌 것들,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부모가. 그것을 알고 그에 맞는 책을 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그 책을 읽어야, 알고 있어야 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 책이 있으면 먼저 구입해서 읽어보고, 저는 편지를 씁니다. 엄마가 이 책을 읽어보니 이런 한 게 있었는데, 너가 읽었으면 좋겠어서 너에게 선물을 한다 라고 메모와 함께 책을 선물하는 거지요. 그러면 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안 읽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제목만 읽어도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 한 번, 2번 선물했는데 안 읽더라. 우리 아이는 책을 안 읽는 아이다. 그래서 책 선물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아이는 책을 읽는 태도 형성이 절대 길러질 수 없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꾸준히 읽든 안 읽든 부모가 책을 소중히 하고 책을 통해서 아이가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때가 되었을 때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독서하는 태도, 저는 살면서 50이든 60이든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독서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는 물론 어릴 때 하면 너무 좋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시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책 한 권 없는 집에서 태어났고,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24시간 텔레비전이 틀어져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성인이 된 후에 책이라는 게 존재하고, 책 속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책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책을 읽더라도 뭐 한 권, 2권, 1년에 2-3권을 읽으면 많이 읽는 거였어요. 왜? 사회생활이 너무 바쁘잖아요. 직장 밥 벌어먹고 살기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또 술도 좀 마셔줘야 되지요. 친목도 도모해야 되지요. 또 뭐 공부도 좀 해야 되지요. 시간이 없잖아요. 마흔에 제가 그렇게 책을 2-3권씩 읽다가 마흔에 책 속에 책 바다에 빠져들었다고 하죠. 그때부터 정말 매일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는 행복하게 제 삶을 잘 꾸려가고 있고 자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책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결정적인 시기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는 환경이 중요해요. 그리고 뭐 성인이어도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 환경을 좀 늦게 만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모 역할은 그런 환경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바꾸는 게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하는 부모. 해보고 싶으시면, 하고 싶으시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하자! 내일 만나요.